오, 대박. 벌써 왔네. 부동산 임의 강제 경매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사용,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어 에? 우리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한다면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변호사인 저도 당했는걸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당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던 집이 경매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제 전세금으로 도대체 뭘 한 거죠? 집주인은 이 한담에는 전세금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또 빚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죠. 아,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군요. 경매, 이 빚전치라고 하죠. 이 경매라는 것은 법원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뺏어다가 경매시키고 그 낙찰 대금으로 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담행 같은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손해를 본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갚는 순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따라서 갚는 거 맞죠? 그렇죠. 등기부 을구도 공부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인 거죠? 문제는 제가 선순위 채권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이사하기 전에는 제가 근저당이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등기부등본도 다 떼가지고 봤거든요. 경매 소식을 듣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저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랑 근저당이 잡힌 날짜랑 같은데 제가 후순위 채권자예요. 아, 전입신고를 늦게 했구나. 아, 이사하고 14일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대항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이 해요. 그러면 전입신고 의무기간이 14일인데 근저당이 잡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14일 하고 하루 동안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맞는 말인데? 아니, 그래도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란 말 못 들었어요? 아니, 제가 금요일날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끝나고 나니까 동사무소가 이미 닫아들 시간이었고 주말은 또 주말이라서 못 가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또 제가 그래 알겠어요. 그럼 혹시 전세금이 얼마예요? 크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3천만 원? 아, 3천만 원?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법에는 이런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금 설정된 변제당보다 후순위더라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전세금이 작고 귀여워서 다행이네요. 사실 이런 최우선 변제금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불안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한담에는 경우에는 워낙 소액 중에 소액이니까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최우선 변제권만 믿고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간혹 착각해서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의 설정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이 또 새 집을 구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 또 소액으로 알아볼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집을 보는 눈을 낮춰야 되겠고 그러면은 근저당권이 먼저 걸려있는 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미래를 내다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집에 한다면이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또 이 집이 또 경매가 됐어. 와, 2번이나 살던 집이 경매로요? 그 정도 확률이면 로또가 사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로또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한다면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왜요? 처음 담보가 잡혀있는 기준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임차 보증금은 7,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겠죠. 아, 무턱대고 최신의 기준만 보면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다가 나갈 수 있는 걸까요? 3천만 원이라서 작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제 보증금을 꼭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일단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매에 소요가 돼요. 한다면과 같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라는 것을 해서 한다면에 작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낙찰자가 생기면
생기면 그 낙찰자가 와서 한다면과 협의를 할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다, 이때까지는 살게 해달라 라고 합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합의를 거친 후에 이제 이사 날짜를 협의하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아직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 그러면 한 여기서 10년 정도 더 눌러서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적당히 합의를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별 문제 없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부디. 자, 오늘은 최우선 면제권과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능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전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 후에는 꼭 전입신고를 바로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